안녕하십니까. 뉴스파다 이상훈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별처럼 반짝였다가 IMF 전후로 쇠락하는 도시, 어느 도시를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올해 독립문학상을 수상한 마산 출신의 김기창 작가의 소설 마산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이 소설에는 창원 시민들이 사랑한 장소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통술거리라든지 무학산, 도섬, 수출 자유지역. 작가는 이들 장소에서 단순히 이 추억을 되새기기보다는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이 마산을 떠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국내 3대 문학상의 수상작이 지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 걸 보면 지역 위기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역 소생의 해법을 다양하게 찾아보는 뉴스파다. 지금 시각은 9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만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김인혜 뉴스 계장을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뉴스 계장 김인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수험생들 훌훌 털어버린 날이 됐네요. 수능. 네, 진짜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아니 계장님 혹시 수능 그때 봤을 때 정답은 4번이라고 나왔는데 그때 고민하잖아요. 내가 3번으로 찍었나 4번으로 찍었나 많이 기억이 안 날 때. 그때 그럼 가채점 때 뭐라고 해요? 맞았다고 해요? 무조건 다 틀렸다고 해요. 틀렸다고 해요? 네, 혹시 모르니까. 저는 맞았다고 했더니 그게 나중에 실제 점수 받아보니까 훨씬 낮아가지고 망신을 당했던 기억이 있네요. 네, 어쨌든 오늘 시험 문제가 나한테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웠다면 다른 사람도 어려웠으니까 시험 걱정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훌훌 털어버리시고 가족과 함께 좋은 프로그램 보면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바로 뉴스파다. 예, 맞습니다. 네, 첫 소식은 뭡니까? 네, 첫 소식은 바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준비해봤는데요. 네. 문학의 소식입니다. 문학의 소식. 네, 물론 수능 끝나고 얼마나 재밌는 게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놓치면 좀 아쉬울 소식이 있어가지고 들고 와봤습니다. 뭐죠? 우리 MBC 경남에서 방송했어서 전국에 화제가 됐던 어른 김장하. 예. 기억하실 텐데 전시회가 열린다고 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네, 그 전시회 이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장하 담다인데요. 이게 이번 여름에 서울 인사동에서도 열렸는데 감동이 커가지고 화제가 됐었거든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김장하 선생의 저런 정신을 담고 싶고 또 삶을 담고 싶어 해서 이제 기획된 이게 헌정 전시거든요. 지금 진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작가 14명이 참가해서 선생의 남은 정신을 작품으로 풀어냈다고 하는데요. 네. 관람하면서 나는 무엇을 지키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네, 제가 그 김장하 선생 옆자리에 앉았던 인연이 있잖아요. 기억나네요. 특별한데요.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 전시가 27일까지 열리고 정말 김장하 선생은 옆에서 봤지만 정말 우리 시대 참 어른이신 것 같아요. 네. 수험생 여러분이 이 선생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도 좀 받고 또 괜찮은 어른으로 살아갈 그 미래도 설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정말 따뜻한 소식인데요. 네. 이 따뜻한 문학의 소식을 지나서 지금은 살짝 열받는 빼돌린 뉴스가 다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회부 소식이네요. 네. 뭐죠? 빼돌린 뉴스라고 하면 좀 지금 듣기만 했는데 벌써 화가 나는데 뭐죠? 이게 이 산청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예. 여름에는 또 불이 나고. 그렇네요. 물난리까지 나오죠. 봄에는 불이 나고 여름에 이제 물난리로 난리가 났는데 그때 전국에 있는 지역 농협들이 산청에 많은 구호 문자를 보냈어요. 지역의 농협에서. 그런데 이때 산청 농협 조합장이 이 물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재민들한테 이거 줘야 되는 구호품인데 그거를 조합장 본인이 지인들하고 나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보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 농협에서 해조류 세트를 보냈는데 이게 추석 선물 세트가 됐고 활용을 했고 남신안 농협에서 천일염 세트를 보냈는데 이게 산청군 농협의 임시 대의원 그리고 이사들한테 기념품으로 줬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영광농협에서는 영광 뭐가 유명합니까? 굴비죠. 굴비랑
이 송편 이거를 이재민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예. 저온 창고에 이렇게 박아놨다가 저온 창고예요? 네 지금 썩어서 다 버린대요. 그 귀한 굴비를.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근데 진짜 산청은 아직 복구도 다 안 돼가지고 이재민들 정말 고통이 크거든요. 어떤 분들은 집이 아예 쓸어 내려가 버려가지고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재민 분들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또 저희가 뉴스 오늘 나갔습니다만 기부 문화에도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기부도 이제 못 믿겠다 이런 댓글도 막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업무상 배임뿐만이 아니라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어가지고 지금 법적 책임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산청에 또 수해복구 현장에 봉사를 갔었는데 그렇죠. 그때 예. 만나도 농민들 얼굴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요. 맞네요. 진짜 경찰에 지금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고 예. 농민의 권익부를 위해서 최우선으로 뛰어야 되는 농협조합장이 이런 양심 없는 짓을 하다니 예. 꼭 처벌받았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많은 소식을 알고 싶다 분들은 이 MBC 경남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바로 고공행진 중인 이 주식. 다음으로 돈 되는 소식 뭘까요? 부동산? 예, 부동산입니다. 네. 서울 보면은 자고 일어나면 또 1억 뛰었다. 네. 소식 들 때마다 저는 진짜 서울 어떻게 살지?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네. 영원 집값. 영원이요? 예, 하동에 영원 집이 나와서 이게 또 잠깐. 그러면 화제입니다. 빵원이 무료로 예, 맞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싸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네, 석고만 하셨나요? 네, 화면에 이제 나올 텐데요. 네. 뭐죠? 네. 화면에 보이는 건물이 지금 영원짜리 주택입니다. 근데 깔끔한데요? 네, 하동군이 옛 하동역 자리에 청년 타운을 지어 공급할 예정인데요. 네. 근로자 타운, 청년 보금자리 등 총 4개 동 규모의 44가구로 주거, 일자리, 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정도면 저도 진짜 탐이 나는데 네. 아니, 혹시 저는 입주 조건에 좀 될라나 어떻게 돼요? 뭐 입주 까다롭지는 않은데 기자님은 네. 안 돼요. 왜요? 이게 정착을 하기 위한 그런 거라서 정착력 영원 임대주택이라는 이름이고요. 하동 거주자의 하나입니다. 하동에 살아야 되네요, 일단. 네, 그렇죠. 청년 그리고 네. 직장을 가진 근로자, 신혼부부면 가능하고요. 네. 임대료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인데 네. 퇴소 후에 2년간 하동에 거주지를 이제 주민등록 가지고 거주하면 납부한 임대료를 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영원이군요. 네, 근데 관리비는 안 되고 네. 임대료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네. 하동군에 살고 있거나 하동으로 이사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면 아주 지금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네. 10일부터 오늘 28일까지 3주간이고 네. 서류 심사와 공개 추첨을 통해 다음 달 최종 입주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게 영원짜리 임대주택이 정책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세한 사항은 하동 군청이 있으니까요. 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혹시? 네 번째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산업계 뉴스 한번 좀 준비해봤는데요. 네. 김해시가 지금 한림면에 추진 중인 의료 폐기물 소각장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변론이 두세 달 후면은 최종 결정이 좀 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제안. 어떤 제안을? 지역에 이런 뭐 예를 들면 유해 또는 혐오시설 같은 거 들어올 때 주민들이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또 몇 달 전에 뭔가를 알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실제로는 지자체가 최종 결정 내린 후에 아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냥 다 끝나고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늦게 반대하고 하면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건데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고지 조례라는 게 있어요. 너무 좋은. 이거를 활용하면 갈등을 사전에 좀 조율할 수 있다는 건데 뭐냐면 예를 들면 A라는 업체가 어떤 지역에 유해시설 설치 계획이 있다. 그러면 지자체의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때 지자체는 이 주민들한테 인허가 전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이걸 규정한 조례가 바로 이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입니다. 네, 화면에 지금 네. 나오고 있는데요. 인허가 신청서 접수 7일 이내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서면이나 문자 통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전고지가 필요한 유해 시설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축사, 돼지 축사라든가 네. 뭐 도축장이라든가 뭐 화장터 이런 것들이겠죠. 그럼 경남에는 네. 이 사전고지 조례가 있는 데가 있나요? 이게 아쉽게도 지금 김해시 딱 한 곳뿐에 없습니다. 전국에 지금 자치단체가 220곳이 넘는데 그중에 한 30곳 정도만 이 조례가 있어요. 그중에 경남 아주 미미하죠. 예. 김해시 같은 경우도 2020년에 주촌면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
또 상동면에 동물 화장장 이 설치 과정에서 진짜 충돌이 많았는데 그때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근데 저도 이 조례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내용이 한번 있었다는 거죠. 예. 이게 다른 사전고지 조례가 있다는 거 알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 조례 만들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널리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경남에서는 하만 또 사천에서도 있었잖아요. 유해시설 설치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조례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지역에 유해시설이 근데 들어간다고 사전고지를 네. 받으면 이제 주민들이 반대하잖아요. 네. 그럼 혹시 무효로 되기도 하나요? 이 부분은 이 조례 제정 운동을 펼쳐온 전문가한테 직접 들어보시죠. 사전고지조례를 위반했다고 해서 해당 공무원을 처벌하거나 그럴 수는 없게 돼 있지만 주민들에게 난개발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추진될 경우에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이제 기회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조례 자체는 의미는 있는데 명백하게 한계는 있고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산업폐기물 시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사전고지조례에 대한 상위법의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좀 중앙정부에 제안도 하고 요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알아서 다 해주겠지 기다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중앙정부 안 하면 지자체도 나서고 또 지자체가 안 되면 주민들도 나서고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김해를 제외한 경남의 17개 지역에서도 오늘 방송 이후에 갈등 예상 갈등 예상 예, 유발 갈등 예상. 시설 오늘따라 발음이 갈등 예상 유발 시설 다시 한번요.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예, 꼭 제정되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예. 자, 그러면 지자체하고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대기업과의 이 갈등 해결에 나섰다는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 하나 전해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뭔가 하면요, 이게 벌써 한 20년 전으로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제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07년이에요. 경상남도랑 고성군 또 SK가 손을 잡고 동해면에 고성군 동해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거기에 해양 플랜트 또 해상 풍력 발전 설비 제조 산단을 좀 개발하겠다고 네.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군이나 뭐 자치단체에서는 국비도 들여가지고 뭐 도로도 만들고 막 준비를 해줘요. 그때 이제 SK 에코플랜트가 그쪽 고성에 있던 삼강 M&T를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SK 오션 플랜트로 바꾸고 나서 앞으로 5년 동안 1조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세계 최대 규모로 해상 풍력 이 하부 구조물 생산 기지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주민들도 동의하니까 산업부가 그럼 이거 경남의 첫 번째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을 해줘요. 근데 그 사이에 SK 오션 플랜트가 하나오션에 매각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니라고 했고요. 마무리는 됐는데 올해 9월 1일에 SK 오션 플랜트 지분을 매각하겠다 이렇게 공시가 뜬 겁니다. 아이고 이거 대기업이라서 철수까지 믿었을 텐데 주민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SK 오션 플랜트가 이게 720명이나 직접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고성군에서 보면 사업장 중에 제일 큰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 생산기지 조성에 이제 협력업체들 또 직원 수까지 하면 한 2,000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유발 효과가 상당하니까 주민들이 기대가 많았는데 처분하겠다. 그러니까 팔고 그냥 빠지겠다고 하니까 지금 분노가 차오르는 겁니다, 지금. 이거 지금 고성뿐만 아니라 경남 경제도 타격이 클 텐데 네네네. SK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로 1, 2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시작하면서 SK씩이나 되시는 대기업에서 이거 예상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의 1호 기회발전 특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특구 지정을 받으려면 이제 산업부에 협약서를 제출할 때 그 내용을 보면요. SK 오션 플랜트가 이제 9,500억을 투자를 하고 주민 3,600명을 우선 채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고성군 그 산단 주변의 도로부터 임대주택까지 해가지고 SK 시티 만들겠다. 정말 장밋빛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혜택까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특구 지정에 설비 투자액의 최대 30%까지 세금까지 깎아주고 보조금까지 줍니다. 야, 고성은 진짜 최선을 다했네요. 네. 그래서 완공이 되면 뭐 거기다가 추가 고용 3,700명도 있고 뭐 6,400명 일자리 더 만들어지고 뭐
좋은 얘기만 쭉쭉쭉 넘쳐나고 있었어요. 제가 들으면서 다 설레요. 네. 네, 이렇게 설레고 혜택은 다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공정률이 60% 됐어요. 예. 지금 들어간 자금도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예, 지금까지 들어간 자금만 한 5천억 정도 지금 추산이 됩니다. 근데 그 5천억이 이 모 회사죠. SK 에코플랜트의 매출로 잡혀가지고 네네네. 이게 팔아버리게 되면 이 금액까지 얹어서 다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투자금까지 다 회수하는 거라 그래서 이거를 기회 발전 특구가 아니라 먹튀 발전 특구 이런 조롱 섞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이거 뭐 다 받을 건 다 받고 네. 먹지네요 완전. 이거 매각 소식에 네. 경남이랑 이제 난리도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매각 때문에 경상남도나 고성군도 그렇고요. 고성군 의회도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지, 이거는. 이런 기업윤리나 도덕상 있었습니다 아닙니까? 이해관계자가 정부, 경상남도, 고성군 3자가 되기 때문에 3자가 새롭게 재검토에 들어가야 SK라고는 그 대기업의 신용을 믿고 한마디 주민들이 반대 없이 또 오케이 했어요. 그 개심하기 짝이 없죠.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어야죠. 돈이 없으면 그걸 왜 시작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SK가 들어오고 나서 15만 4천 볼트의 전기가 들어가는데 어디 어느 마을에서 시위를 한 번 했습니까? 형편이 다 해줬지 않습니까? 아니 저렇게 1조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네. 이거 혹시 문제 생기면 어떻게 제재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렇게 합의서 같은 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네. 주민들이 그냥 완전 믿고. 대기업을 그냥 믿고 그 당시에는 그냥 믿고 해준 거예요. 발등을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쳤네요. 그래서 지역의 정치권에서도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허성무 국회의원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오션플랜트 매각은 지역 경제, 고용 안정에 대한 영향이 크다. 그래서 주민하고 상생 방안 마련할 때까지 매각 협상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지역구 의원이죠. 이 정점식 의원 뿔뿔이 흩어지는 건 아닌지 안정적인 고용 유지뿐만 아니라 노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걱정만 지금 엄청 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네. 네, 지역 현안을 두고 이렇게 여야가 한 목소리 내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SK 측도 답변을 냈죠? 자,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주민들께서 많이 반대하시고 정말 뭐 회사가 뭐 어렵더라도 너희가 끝까지 해라라고 하시면 다른 대안 없이 그냥 유지해야죠. 되게 심플한데요. 아이고 참. 자, SK 측 답변을 제가 좀 덧붙이자면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한번 들어보겠다. 그리고 협의를 진행할 때는 매각 협상도 중단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 이거 지역사회 주민들 여론 뭐 고려하겠다 이렇게 재검토 얘기하겠는데 네. 사실은 뒤통수 한번 맞은 입장에서는 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죠. 네네네. 대기업이 또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신뢰를 저버리는 네. 또 고성 말고도 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몇 군데 더 있더라고요. 네. 청주가 대표적인데요. 그 청주는 지금 롯데 웰푸드부터 해서 LG화학도 있고 그런데 이 두 곳이 매각이나 아니면 생산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 때문에 지금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네. 지역 경제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제 기반이 작고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네.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얼마나 기대되고 설레요. 그럼요. 쌍수를 들고 환영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막 투자해주고 세금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저렇게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이전을 생각하거나 매각을 해버리면 네. 위기에 몰린 지역을 더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SK 오션플랜트 매각을 두고 먹튀 논란 계속 일고 있잖아요. 지금 부산하고 울산에서도 그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맞습니다. 연대의 모습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네. 지역 소통의 발판을 마련한 네. 성공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소식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일 먼저 손 들어 주셨네요. 네, 옥천신문 양수철 편집장님 맞으실까요? 제일 먼저 손 드셨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신문사에서 일하는 취재기자 양수철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풀뿌리 신문 기자들을 기자회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구 5만이 채 되지 않는 옥천군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것처럼 충북 인구 절반은 충북 내 대도시 청주에 몰려 있습니다. 광역화 전략이 오히려 소멸위기 기초지자체의 인구를 지역 내 대도시가 블랙홀처럼 빨려
빨아들일 것이고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히려 기초지자체의 지원 정책이 촘촘하게 설계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대통령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분 같아요. 그런가요? 인상이 너무 좋으셨었나? 일단 반갑습니다. 제가 옥천신문은 제가 시민운동할 때도 저도 사실 지역 언론을 만드는 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아주 모범적 사례로 제가 많이 언급했던 신문입니다. 이렇게 보게 돼서 반갑고요. 지역 균형 발전 과제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또 집중화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말씀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정책 과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제는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된다.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옥천이 엄청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옥천을 포함한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대책들은 계속 구상하고 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째 연 이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모범적 사례로 언급했던 그 언론사 바로 옥천신문이었습니다. 인구 5만이 안 되는 충북의 작은 군이 거기서 나온 이 작은 지자체의 신문사를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 어떤 신문사일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역소생연구소에는 이 옥천신문의 황민호 대표님 그리고 옥천신문과 기자들을 취재한 미디어오늘의 윤유경 기자와 함께 풀뿌리 언론을 어떻게 지역소생을 가능케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 걸음 하셨네요. 예, 먼 걸음. 일단은 이 두 분이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하셔야겠는데 일단 인상 강렬한 이 비주얼에 예. 황민호 대표님 먼저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옥천신문 대표 황민호입니다. 사주인가요? 예, 사주는 아니고 그냥 임기재 대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국 언론자랑이라는 네, 전국 노래자랑처럼 전국 네, 언론자랑. 맞습니다. 그 지역 언론 이야기를 담은 책을 쓴 예. 미디어 비평 전문지 기자 윤유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 지금 인사는 간단하게 하셨는데 예. 지금 시청자분들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 두 분은 뭘까? 근데 일단은 옥천신문 같은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호명도 하면서 질문권도 얻었고 예. 근데 그 양 기자가 이 광역화 전략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도 있지 않냐 예. 그러면서 질문을 했었는데 예. 그 후에 뭐 피드백 같은 거 있었나요? 뭐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 피드백은 없었고요. 네. 그 이후에 한번 그 취임식 때 네네네네. 초청을 해가지고 예. 우리 취재부장이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거기 왜 근데 황 대표님은 저는 기자들을 많이 보내야 또 예. 경험도 쌓고 하니까 사주시사. 예. 그렇군요. 예. 이게 자 충북 옥천이 이 대전 오른쪽에 있고 예. 이 충북의 요 밑에 부분에 있잖아요. 예, 남부권이라고 하죠. 예. 근데 경남 도민들한테 일단 옥천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주신다. 옥천은 네. 그 이게 남한 지도를 4등분해 접으면 예. 딱 가운데입니다. 그래요? 전국 어디나 네. 2-3시간이면 갈 수 있고 여기 올 때도 그럼 2시간 정도? 2시간 조금 넘는 네. 2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네. 그리고 뭐 정지용 시인의 꿈앤드리 칠리아 그 배경이 정지용 시인의 고향입니다. 그렇군요. 예. 고향이기도 하고 네. 그 한겨레 신문을 만드신 초대 발행이신 청암 송건호 선생님의 또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혹시 황 대표님 고향은? 전 대전입니다. 관련 없었는데 네. 일로만 거기서 살고 계십니다. 살고 있습니다. 자, 윤유경 기자도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자, 미디어 오늘은 제가 신문을 가져왔습니다.만 자, 이게 옥천 신문이고 자, 미디어 오늘인데요. 네.
이게 미디어 오늘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서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네. 언론사를 상대로 취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관심이 많은데 근데 아까 보여주신 전국 언론자랑 이 기사를 썼고 이걸 엮은 책을 냈어요. 네. 그 전국 언론자랑 이건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전국 언론자랑은 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예. 지역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한 아. 그 문제 의식을 느껴서 예. 시작한 기획인데 네. 사실 미디어 오늘도 서울에 있고 그렇죠. 좀 소위 중앙 언론을 중심으로만 취재를 해왔었거든요. 아, 예. 근데 지역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냐 하고 봤을 때 네. 좀 첫 번째로는 약간 비리나 좀 부패나 예. 이런 좀 사이비 언론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런 좀 지역 유지나 예. 토호 세력들. 네, 예. 그런 권력과 유착돼 있는 기자들을 좀 고발하는 고발성 기사를 많이 썼었고 아, 예. 또 다른 하나는 약간 지역이 위기다. 예. 지역 언론이 위기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예. 이런 내용의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류의 예. 그런 사건 사고 중심의 기사들을 그렇죠. 미디어 오늘에서도 많이 써왔어서 맞아요. 실제로 그렇기도 했고. 네, 네. 그래서 좀 요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오. 입사 초에 예. 생겨서 네. 저도 이제 수도권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계속 살아왔었지만 예. 좀 요 보도 행태는 편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건강한 저널리즘을 네. 실천하는 예. 기자들이 분명히 지역에도 있을 텐데 예. 그거를 MBC 경남처럼. 그렇죠. 예. MBC 경남 옥천신문처럼 그런 기자들을 내가 발굴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네. 요 기획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기획이었었네요. 자, 그러면 왜 옥천신문인가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렇게 취재한 이 19개 지역 언론사 가운데 옥천신문이 그중에 한 곳인데 네. 그럼 옥천신문은 왜 취재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옥천신문이 예. 그러니까 서울에 거대 방송사들이 몰려있는 네. 상암동을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고 네. 부르거든요. 네. 근데 옥천 지역이 옥천의 DMC라고 빗대어서 많이 불리는 곳이었어요. 옥천의 DMC. 네. OMC라고 합니다. OMC. OMC. 네. 그래서 그만큼 좀 옥천의 공론장이랑 네. 커뮤니티가 많이 발달이 돼 있고 네. 옥천신문뿐만 아니라 좀 예. 잡지인 월간 오기네나 예. 라디오인 옥천 FM이나 아. 이런 다양한 미디어들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아, 있는 그래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미디어가 다양하게 자리를 잡은 게 가능했던 이유는 36년 동안 이 지역에서 튼튼하게 기초 체력을 쌓아 올려준 옥천 신문이 있었기 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래서 좀 특히 옆에 계신 황민호 대표님이 네, 네. 많이 이런 풀뿌리 언론을 인큐베이팅을 하신 분이셔서 예. 네. 이렇게 활동적인 좀 옥천 안의 커뮤니티를 취재하기 위해서는 아. 저는 그 중심에 있는 옥천 신문을 찾아가야 되고 또 그 장본인인 황민호 대표님을 꼭 예. 만나야겠다라고 예. 생각을 해서 찾게 됐습니다. 네. 이 얘기 들으면 부끄러운 거 아니세요? 예?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방송사에서 왜 갑자기 이 다른 언론사 얘기를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예, 예. 이 시간이 바로 지역 소생 연구소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옥천 신문 같은 지역의 언론사가 네. 어떻게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견제, 감시 역할도 잘 하고 있는지 예. 이걸 좀 저희가 알아보려고 그리고 또 지역 소생의 우수 사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윤 기자님, 그럼 서울에서 옥천까지 취재를 갔잖아요. 근데 네. 취재를 하루 만에 마치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제가 그래서 네. 보통은 1박 2일 출장을 가서 지역 신문을 취재를 하는데 네, 옥천의 경우에는 2박 3일을 잡아서 더 갔네요. 네, 하루 더 겨울에. 갔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기자들을 동행해서 취재를 하는 거거든요. 아, 이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취재를 하고 좀 예. 지역과 어떻게 호흡을 하는지를 보려고 진짜 부담됐겠는데요. 제가 다 따라다니거든요. 아침부터 밤까지. 아, 진짜요? 네. 밥도 같이 먹고. 그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루라는 시간을 온전히 황민호 대표님만 따라다니는데 썼어요. 예, 왜냐하면 예, 네, 옥천에 예. 되게 가보고 싶은 데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았는데 그 중심에 이제 황민호 대표님의 손이 예, 거의 다 닿아 있으니까 예. 아 대표님만 따라다니면 예. 다 가볼 수 있겠구나라는 교주 생각이 들어서 느낌이신데. 그래서 대표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이제 흔쾌히 따라와라 해주셔가지고 대표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루 동안 취재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근데 하루 동안 어땠어요? 뭐 일정이? 아 정말
역대급으로 바빴던 예. 그런 시간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황민호 대표님 차를 타고 하루 동안 예. 돌아다녔는데, 옥천군 옥천읍, 또 예. 청산면, 예. 또 옆에 영동군을 예. 총 3번을 왕복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가 한 40분, 50분 정도 차로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유. 그리고 정말 과장을 일절 안 하고 황민호 대표님이 차에서 30번을 탔다 내렸다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런지 봤더니 그냥 이제 취재를 하러 가시다가도 그냥 가다가 뭐 아는 주민이 저기 보인다. 예. 그럼 일단 멈추고 예. 내려서 인사하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제보도 받고 아하. 또 취재도 하고 같이 사진도 한 장 찍고 또 밥 시간대가 맞으면 밥도 같이 먹고 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루를 보내시더라고요. 예. 아니 그게 윤 기자가 취재를 해서 그날 그런 겁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보통 이 정도입니까? 매일매일 일상이 그렇습니다. 예. 아니 뭐 선거 이런 거는 상관없잖아요. 상관없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대표님이 스스로 생각하시는 자 그럼 우리 옥천 신문 자랑거리 이런 거 있다. 저는 그 언론학을 전공을 했지만 배운 대로 실천하는 곳이다. 예. 공동체 저널리즘, 풀뿌리 저널리즘, 이 언론이 주민들한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체감으로 몸으로 느끼고 직접 구독하고 활용하는 신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나 대학교에서도 강연을 할 때 그냥 배운 대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2002년에 입사를 했지만 기자들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너무나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고 청탁이나 이런 거 일절 없고 정말 그 옳고 그름에 관련해서 개인의 친소 관계가 아닌 그렇게 기사를 쓰고 또 실제로 그것 때문에 언론 윤리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좋은 풀뿌리 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 열독률도 괜찮아요? 굉장히 높죠. 금요일 날 루틴이 금요일 아침에 보통 배달이 돼서 주민들의 손에 놓이는데 거의 빨간줄 치면서 신문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리고 그 신문을 훔쳐갑니다. 아파트마다 이렇게 꽂아놓은 신문들을 자기는 구독을 안 하면 보고 싶으니까 살짝 꺼내서 이제 보고 다시 꽂아놓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럴 정도로 되게 애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민분들이 어느 정도로 옥천 신문을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저기 황 대표님 방 아니죠? 예, 제 방 아닙니다. 저 어디예요, 저거? 청산면에 청산 CU 편의점인데 청산면 관련 소식들을 쭉 우려서 점주가 붙여놓고 이제 주민들이 약간 게시판처럼 이렇게 자주 오면서 와서 보는 그런 곳입니다. 저거 윤 기자가 찍은 거네요. 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옥천신문 취재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편의점이네, 편의점. 네, 그냥 정말 지역에 있는 편의점인데 편의점 벽면에 옥천신문이랑 주간 영동 지면을 저렇게 붙여놓으신 거예요. 벽지 훼손돼서 저런 거 아니죠? 아니, 진짜 아니죠. 자세히 보시면 형광펜도 계속 다 줄쳐서 열심히 보신 흔적이 남아 있고 또 신문 말고도 저기 책상에 보시면 월간옥이네라고 잡지도 다 비치해 놓으시고 엄청나네요. 보셨는데 정말 생경한 풍경이잖아요. 저런 풍경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는 사실 저런 거 보면 저희도 이제 기사를 방송하고 나서 요즘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거나 하면 그 반응들을 보고 좀 뭐 반성을 하기도 하거나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럼 일단 비결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된? 와 단순합니다. 저는 그 공동체 저널리즘은 그 지역에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모두가 특별하다. 그래서 보통 뉴스에 나오는 인물은 돈 많고 힘 있고 유명하고 죄 지은 사람들이 주로 나오는데 여긴 저희는 코너 중에 길 위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요.
정말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을 그냥요. 인터뷰하기도 하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회장도 다 인터뷰하기도 하고 정말 주민들이 뭐 행운목에 꽃이 폈다. 고구마 이만한 걸 캤다. 연락이 많이 오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무시하지 않고 가서 이야기를 듣고 취재해서 글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나오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게 그 열동률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이 취재 대상이기도 하고 특종이 되기도 하고. 아 그럼요. 제보나 민원이 엄청 많아요. 다 우리 저까지 포함하면 뭐 취재 기자 6명에 저랑 상임이사도 취재하니까 한 8명이 움직이니까 주간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제보한 것들을 다 처리를 못해서 한 주 미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옥천신문이 또 솔루션 저널리즘을 얘기하잖아요. 설명해 주신다면. 저희는 다 단독이고 다 특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이나 특종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 제보하는 것 중에 이제 자기가 불편하고 뭔가 해결됐으면 하는 것들을 많이 제보를 하시는데 가령 초등학교 옆에 인도가 없어서 아이가 위험할 것 같다. 제보에서 3개월 후에 인도가 생기고. 보도가 나오고 나서. 산책로 주변에 그 휠체어로 밀고 나가는데 산책로가 끊어져 있다. 그걸 제가 산책하는데 기다려서 제보를 하시더라고요. 주민들 현장 바로 취재를 하자마자 산책로가 이어져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네요. 아까 산책로 얘기도 그렇고 다리 미션도 불합격 이렇게 주민들의 시선으로 주민들 목소리를 그대로 또 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무원들도 긴장을 많이 하고 옥천신문에서 보도하면 바로바로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 군수 취임하면 인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옥천신문. 그거는 뭐 단골 기본적인 거고요. 수시로 들리고 되게 밀착되는 지점이 유착이 아니라 저희 신문사가 시내버스 종점 그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다 가다 늘 그냥 한 잔 마시기 믹스 커피 마시러 오시고 녹차 마시러 오시고 쉬어 가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되게 밀착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미디어 오늘 윤 기자께서 옥천신문에서 눈여겨본 기사는 뭐였어요? 그 최근에 옥천신문이 지역신문 컨퍼런스라는 그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옥천신문이 발표하고 상도 수상한 기사인데 너무 좋아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뭐였죠? 그 옥천신문이 꾸준히 작은 학교에 대한 보도를 하고 계세요. 작은 학교. 네, 작은 옥천 안에서도 작은 학교.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 수가 감소하는 학교, 폐교 위기에 놓인 그런 학교인데 그걸 이제 학생 수가 사실 적으면 거기에 있는 인력도 줄이고 지원도 줄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옥천신문은 그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을 해서 오히려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더 결합해야 된다. 또 학교를 살리고 지역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걸로 기획 보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건 또 통학 여건이나 학습 여건이 열악하다는 거고 또 주거나 일자리 부족 문제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되게 그런 지역의 위기와 맞닿아 있는 문제인데 이걸 이제 그래서 옥천신문이 옥천군 내에 있는 모든 작은 학교 실태를 다 조사하고 이걸 또 보도하고 또 지역 상황을 제대로 못 읽는 그런 정책은 비판하고 다시 되돌려 놓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 움직임도 조명해서 보도해 주시고. 그렇군요. 아니 그렇게 좋은 기사들 그러면 어떻게 취재하세요? 저희는 보통 출입처가 있고 그 출입처를 나가서 거기서 나오는 뭐 보도 자료라든지 그 사례를 들어서 한다거나 기획을 하기도 하는데 옥천신문은 어떻게 하세요? 출입처나 보도 자료에 매몰되면 진짜 뉴스거리들을 못 찾거든요. 거기에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늪이어서 반성하고. 그래서 보도 자료나 출입처에 출입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 속으로 주민들을 만나면서 계속 다니면은 기사거리가 넘쳐납니다, 정말. 넘쳐나서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단독 특종이고 보통 포털에 옥천을 검색하면 다 보도 자료가 나옵니다. 100% 거의. 한 10개 막 꾸러미로 막 나오는 거 거의 다 기자가 쓴 게 아니라 홍보 담당자 공무원들이 다 쓴 거거든요. 그거는 공급자 중심의 뉴스지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한 뉴스는 아니란 말입니다. 옥천신문은 포털에 검색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포털에 어떻게든 검색되는 언론 목을 내고
뭐 유튜브 조회수나 뷰수에 네. 완전히 목을 매는데 네. 저희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예.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소식은 전 세계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걸 혹시 이게 왜곡이 되면 댓글이 막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까지 막 댓글을 달고 막 난리를 피면 뉴스가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 부리지 말고 지역 주민들에만 소구할 수 있는 뉴스를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채널이 MK타카 채널이 구독자 100만 명을 넘었는데 오늘 모신 분께서 따끔하게 듣겠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말씀이셨고요. 그러면 자 너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혹시 옥천신문에 나도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뭐 토익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대학 학력도 보지 않고 그냥 저희가 논술로 시험 문제 지역과 농촌 관련한 문제를 내고 그럼 거기 이제 자기 생각들을 잘 적어 놓으면 면접을 보고 일주일 합숙을 합니다. 일주일 합숙은 뭐냐면 여기 고향도 아닌데 와가지고 집 없고 차 살려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을 보는 기간이죠. 우리도 그 친구를 보고 그 친구도 신문사를 괜찮은 신문사인가 한번 보는 그런 기간이라 저희가 합격 통보를 해도 안 오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천에 살아야 됩니까? 저희가 딱 한 가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인데 대전이 무지하게 가깝거든요. 15분 차로. 그런데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건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옥천에 살아야 된다. 공무원들은 거의 40~50%가 대전이나 세종에서 출퇴근하지만 옥천신문 기자들은 반드시 옥천에 살아야 된다. 아니 혹시 그 지역의 다른 지역의 차별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옥천에 살아야지 이게 내 지역이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만나는 접점도 넓어지고 이 생각하는 지점과 고민의 깊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기자님, 그 아까 보도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벗어나서 직접 발로 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민 제보나 현장 목소리를 많이 담는다는 건데 이게 확실히 좀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특별하죠. 네. 잘 아시겠지만 일반 그런 뭐 지역 일간지나 아니면 중앙 언론도 마찬가지고 다 보도 자료를 그대로 베껴 쓰는 기사가 굉장히 이미 관행이 되어 있는 지 오래됐고 또 사실 요새 기사가 공해인 시대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수없이 많은 똑같은 기사들이 노출되어 있는 언론 환경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옥천신문은 보도자료를 베껴 쓰지 않고 또 보도자료가 있더라도 그걸 기반으로 추가 취재를 해서 또 다른 기사를 만들어내시고 또 주민들의 제보가 거의 대부분 취재의 원천이기 때문에 또 이게 의미하는 게 주민들이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구로 옥천신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옥천신문만큼 지역 언론 역할 이렇게 제대로 하는 곳 또 있어요? 혹시 소개해 주신다면? 있죠. MBC 경남. 맞습니다. 제 이 책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2가지만 짧게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전북 진안에 있는 그 지역 주간지 진안신문이라고 있는데요. 진안신문에서는 편집국장님이 스스로 그냥 업무 외의 시간에 할머니, 지역의 노년 어르신들이나 지금 나오고 있네요.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해서 글쓰기 수업을 직접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글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분들이 글을 직접 쓰실 수 있게 그걸 가르치는 역할부터 지역 신문이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 사실 저희가 보통 언론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된다라는 말을 흔하게 하는데 진안신문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들이 글을 모르니까 그걸 우리가 직접 가르치고 또 이분들이 쓴 글을 지면에도 실으세요. 그래서 공론장이 스스로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게 하고 계시고
또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도 글을 가르쳐서 이 친구들이 쓴 글도 지면에 네. 싣고 또 책으로도 출간을 하시고 예. 하면서 이 글로 지역 사회 정책이 바뀐 사례들도 꽤 있는 걸로 그렇군요.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또 한 군데. 또 한 군데 더 소개해드리면 네. 그 제가 전국 언론자랑 취재하면서 제주도도 갔어요. 제주까지요. 네, 예. 전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네. 제주도 우도에도 갔었는데 네. 우도에 이제 제주에도 종합 일간지나 뭐 방송사들도 있지만 예. 우도가 워낙 작은 섬마을이기 때문에 우도의 소식을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생 내 동네 소식 전하는 언론이 없었던 우도 주민분들께서 직접 그럼 우리가 언론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달그리안이라는 마을 신문을 창간을 하셨어요. 달그리안. 네, 그래서 여기 일하시는 기자분들이 네. 이제 본업도 하시면서 마을 신문 기자도 하시는 건데 물질 하시는 해녀분들, 또 땅콩 농사 지으시는 분들, 민박업 하시는 분들이 직접 취재도 하시고 개간지인데 신문도 발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예. 더 긴 얘기는 이제 나중에 연장 방송에서 하고. 자, 저희 김주환 전 이 경남 도민일보의 편집국장이 이 질문은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옥천 신문이 이제 창간 36년이 됐는데 어떻게 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지역 얘기를 계속 목소리를 잘 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황민호라는 사람이 없어도 가능했을까?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언론사도 자본주의에 있기 때문에 네네네. 돈이 나오는 구멍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언론사 재정이 광고나 사업에 많이 의존하게 되면은 그 정론 집필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옥천신문은 50% 이상이 구독료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권력과 자본이 유혹을 하더라도 견뎌내고 제대로 글을 썼기 때문에 이게 지역 주민들 속에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외부에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 제가 이렇게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내부에 있는 기자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 잠재력과 가능성이 많은 기자들이 내부 안엔 엄청 많습니다. 양수철. 양수철, 그렇군요. 이훈, 뭐 우리 양유경 기자부터 해서 김기현 많습니다. 우리. 그렇군요. 자, 오늘 윤유경 기자는 지역 공중파의 첫 출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30분 정도 지금 출연, 한 20분 넘었는데 네.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또 되게 사실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황민호 대표님이랑 같이 출연을 하게 돼서 좀 그래도 스무스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황 대표 무서운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 친해요. 네. 그러셨군요. 네, 어쨌든 맞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저희가 연장 방송에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뉴스파다 지역소생연구소는 이 언론 분야의 이 연구위원 두 분, 그러니까 옥천신문의 황민호 대표님 그리고 미디어오늘의 윤유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 먼저 올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줄여서 지자체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몇 주 전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똑같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파트너니까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관계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주문이기도 하겠죠. 수직에서 수평으로,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도 권한이라는 무게 추가 좀 옮겨와야겠죠. 그리고 그 권한이 잘 행사되는지 감시하는 시민들의 눈도 더욱 밝아져야 할 겁니다. 뉴스파다 지역소생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전화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쓰러졌어도 벅차오른 때 나는 어제를 지나왔으니